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11월에 2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 클럽 권혁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권혁입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조금은 약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뭐 저번 주 흐름도 그렇고 금요일장도 그렇고 흐름 봤을 때 좀 투자자분들을 가장 좀 지치게 만드는 한 주였고 또 금요일장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10월 27일, 그러니까 저저번 주 수요일부터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쭉 전강 후약 장세가 펼쳐졌었어요.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계속 좋았었으니까 우리도 강하게 시작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좀 장 초반 갭을 띄우고 가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8거래일 연속으로 좀 정강 후약 장세가 펼쳐집니다. 장 막판에는 결국 다시 고꾸라졌어요. 그냥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뭐 차익 실현 심리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냥 반짝거릴 때 치고 빠지는 거죠. 지금 수급 동향이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이제 좁혀지면 매도로 나오고 또 벌어지면 매수가 나오면서 그냥 좀 단순하게 치고 빠지는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비차익 매수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말하면 뭐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장에서 이제부터는 좀 이런 심리가 깨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시 말해서 이번 주부터는 좀 반등의 움직임이 보일 거다라고 좀 말씀드려 볼게요. 큰 틀에서 보자면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조업에서 대형주들이 이제 밑단에서 좀 잘 버텨주거나 시장과 반대로 반등하는 모습 좀 잡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약 바이오주들 아랫단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게 뭐 면역 항암제 쪽으로 뭐 메디팩토라던가 네오 이뮨텍 그리고 뭐 녹십자 랩셀 같은 것도 최근 강하게 수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시장에서 기존의 시장을 끌고 가던 메인 업종들 중에 모멘텀을 갖추고 있던 업종분들이 하나둘씩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눌릴 때 제조업 역시나 눌릴 때 그나마 시장을 끌고 가던 애들이 이제 2차 전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게임주랑 엔터 또 원전도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 섹터군들도 대형주들이 뚜렷하게 신고가를 또 강하게 쓰는 모습이거나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양시장의 기초 체력인 이제 제조업과 바이오에서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려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또 얘네들이 조정받을 때 그때 시장을 버텨주던 또 2차 전지부터 게임주, 엔터 등등 이쪽이 또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건 시장의 수급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려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죠. 2차 전지 소재주들 먼저 조정받을 때 참 말이 좀 많았었죠. 알려드렸던 그 잠재력 복병, LFP 복병이 터졌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방송에서 제가 그 좀 말씀드렸었던 게 LFP가 방향성은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속도의 문제지. 그냥 테슬라가 가면 큰 틀에서 추세는 따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끌고 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테슬라인데 물론 조정 이슈를 받을 때 이 LFP 이슈로 뭐 NCM, NCA 그리고 NCMA 같은 이 3원기 모멘텀이 꺾인 거랑 테슬라가 다시 신고가 뚫고 올라가는 그 관계성을 따진다면 또 모호한 게 사실이지만 이런 나무의 관점보단 숲을 봤을 때 테슬라가 버텨주면은 시장의 어떤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멀티플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지만 큰 방향성이 디커플링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저가형 자동차의 일부 캐파로만 LFP 쪽이 잠시 넘겨주는 거지 결국 뭐 이 3원계가 고정비 커버되고 또 초대량으로 이제 생산이 되면서 단가가 쭉쭉 떨어지면서 기술력이 보강될 테니까 현재 LFP 시장 장악을 결국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전망에 이어서 전략으로 제가 소재주들의 랠리가 끝나고 장기적인 관점에선 셀 업체들 특히나 앞으로 분할 걱정 없고 마진율의 지속적 상승이 기대되는 삼성 SDI를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점은 동일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짚고 가야 될 섹터군이 있죠. 대장주로 이제 심택이 뭐 에코프로비엠도 아까 강하게 신고가 뚫었는데 심택도 19% 이렇게 상승하면서 강하게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최근 시장에서 강하다 했던 섹터군들의 대장주가 나왔다는 거고 이렇게 대장주가 달려가면은 그 후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자기도 실적이 괜찮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PCB에 뭐
코리아 서키트, 뭐 대덕전자라던가, 뭐 대덕전자 이번 주 실적 발표할 거고요. PCB 실적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삼성전자에서도 실적을 확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고 나서 그러니까 삼성에서 힌트를 얻고 나서 신택 실적 나왔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 쇼티지가 났는데 이게 왜 쇼티지가 났을지 근본적인 부분을 보면요. 기존의 반도체 기판, 특히나 이제 플립칩 BGA, 그러니까 어, FC BGA, 플립칩 볼 그레이 어레이 이 수요는요. 인텔이랑 엔비디아랑 그 AMD만 보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서 수요를 준비해 놨으면 됐는데 갑자기 애플이 이제 M1이라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면서 플립칩 BGA를 확 땡겨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리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지도 않은 수요가 나와 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쇼티지가 난 겁니다. 쇼티지 나니까 이제 플립칩 그 CSP 쪽에서도 쇼티지가 나고 그래서 일본 쪽 애들이 공급이 부족하니까 또 이제 2등 업체들이 뭐가 있냐 이제 뭐 삼성전기부터 신택, 해성DS, 대덕전자 뭐 지금 다 이런 상황인 거죠. 결국에 이런 모든 반도체 쇼티지의 근본 원인은 기존에 정해졌던 그 범용 반도체 중심의 우리 생태계가 이제 주문형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파운드리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런 서플라이 체인에 적응이 안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슈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신택이 대장이죠. 익스포저가 높아요. 전체 매출의 70%가 신택이고 나머지 중에는 이제 코리아 서키트 또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신택이 가장 좋아요. 대장으로 자리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리고 PCB 투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이 투자 금액의 한 20%에서 25% 캐파 정도는 이제 구멍 뚫는 이제 드릴이 필요해요. 미세 드릴 하는 데가 이제 또 이오테크닉스 같이 좀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신택이 영업이익 대폭 서프라이즈 나오는 이런 실적 발표 후에 보고서들 나오면서 이렇게 6.5% 갭을 띄우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좀 종가까지 강한 흐름 쭉 나왔는데 시장 어렵다 하고 뭐 불확실성 있다 하고 지수만 봤을 때는 뭐 어떤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종목군들은 줄줄 밀리고 또 상승 모멘텀이 있더라도 시장이 헷갈려 했죠. 근데 이걸 헷갈려 했던 걸 해결했던 건 확인했던 건 결국 실적이었다. 좀 이렇게 정리 드리겠고요. 또 강했던 업종에서 이제 강한 흐름 역시나 실적이 확인시켜줬는데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신고가인데도 또 강하게 신고 갔었죠. 최근에 두나무랑 지분 수합하고 나서 금요일에 또 장초반 뉴스가 나왔었던 게 그 자이언트 스텝의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뭐 1천억 투자한다. 그러니까 10% 지분 취득 내용 나왔었는데 이게 해명 공시가 나왔었죠. 이제 하이브에서 이게 아니라고 한 3시쯤 해명 공시 나왔었고요. 근데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이 뉴스로 한 10%가량 빡 상승했다가 이 해명 공시 나오고 나서 다시 쫙 빠졌거든요. 근데 하이브는 지켰습니다. 물론 하이브가 뭐 위버스 플랫폼이랑 이 두나무랑 연계하는 그 NFT 모멘텀이 있지만 그래도 컨센을 한 6% 상회하는 이런 실적이 없었다라면은 시장은 역시나 헷갈려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FNF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요일장 마치고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오니까 추세가 꺾이지 않고 신고가 강하게 다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 내용 좀 말씀드리자면 중국 법인 매출이 전분기 대비 100% 넘게 성장했고요. 중국 점포수가 2분기 165개에서 3분기 400개 정도 가까이로 늘어났어요. 제가 이거 7월 달에 점심 시황 방송에서 FNF 추천해 드릴 때 올해 중국 쪽 점포수가 최대 한 350개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대했던 그 수치보다 더 빠른 기간 동안 더 많은 영역을 차지했다라는 거고요. 영업이익률이 또 특히나 30% 가까이 나왔죠. 그러니까 의료업체라고는 역시나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드린 것들의 공통점은요.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서 시장은 헷갈려 했죠. 헷갈려 했지만 실적을 확인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강하게 썼다는 거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요일 날 이 업종 상승률 1위가 FNF였기 때문에 섬유 의복분이었고요. 2위가 이제 운수장비였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이제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장비 나온 김에 좀 제조업도 좀 보자면 일단 반도체 쪽에는 트렌드 포스가 다시 보수적 전망을 이어갔었죠. 그러니까 내년 디램 공급이 18.6% 올해 대비 늘어나고 있고 반면 수요는 줄어든다. 그래서
평균 판매 가격이 뭐 15% 하락할 거라는 전망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업체랑 이제 유통업체의 진검 승부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망 자체는 디램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이 DDR5 확산이라던가 또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면서 이제 하락세가 완만해질 거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굉장히 좀 보수적이죠. 내년 하반기부터 이게 반등이 아니라 완만해질 거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보면은 이런 전망의 영향력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네, 크게 없었어요. 단순하게 정리드리자면, 그러니까 시장은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이제 둔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는 이제 또 다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공장도 지금 2교대에서 3교대로 증산 추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쪽 공장도 보면요, 텔루라이도 최근 10만 대 뭐 증산한다고 했었는데, 이거에도 지금 물량은 부족해서 또 확대한다는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대응주가 없으시다면은 최근에 제가 또 편입 전략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현대차라던가 기아 조금씩 담으셔도 좋다는 말씀 지금 위치에서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또 원전이 계속해서 추세가 안 꺾여요. 추천드린 이유로 제가 뭐 적극적인 대응하실 거 아니라면 그냥 쭉 들고 가시자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사실 원전이 테마주라고 한다면은 저번 주 뭐 한번 밀렸어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9월부터 10월 초까지 제가 하락장에서 이 ESG의 역풍으로 대한이델 에너지가 원전이라는 말씀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또 너무나도 좀 뻔한 전략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너무나 뻔한 부분이 된 만큼 테마성이었다면은 저번 주에 한번 꺾였어야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사실 기업 하나 뭐 그냥 하나하나만 따지고 놓고 보면은 뭐 신용이 크게 들어와서 힘이 약한 종목군들도 있고, 뭐 비싼 것도 많고 기업이 불안한 것도 있고, 이런 바텀업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종목군들도 보여요. 그런데 제가 원전을 계속 공략하시라고 좀 말씀드렸던 뷰는 이런 바텀업 관점이 아니라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의 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돌직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제까지 들고 가시라고 했냐면, 결국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포기할 때까지 들고 가시자라는 좀 발언을 들었었죠. 말씀 좀 드렸었죠. 그 단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단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선 적극적 대응 관점으로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자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전략 매도가 아니고요. 결국 한국이 원전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일부 비중 계속해서 좀 일부는 좀 보유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자라는 전망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금요일장 돌이켜 봤을 때 구조적 변화로 그간 강한 흐름이 나왔던 업종군들은 시장과 반대로 더욱 강한 흐름 나왔고요. 구조적 변화와 함께 시장이 실제 성장이 이루어지는지를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업종들이 좀 추세를 이어나갔고, 공급망 이슈 또한 시장이 좀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번 주와 오늘 시장에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을 기반으로 이번 주 시장을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권혁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좀 주의해야 될 것, 이번 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주 보호예수 풀리는 종목군들이 좀 있죠. SK IT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11일이면은 6개월 락업이 풀려서 2.9% 지분 풀립니다. 그러니까 약 3% 정도지만 유통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수급적 흐름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3개월 확약 지분이 1.6%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제되는데, 마찬가지로 6톤 물량이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 추가적으로 이제 넷마블이 보호예수 해제된 지분을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8월에 상장하고 나서 이미 두 번의 지분을 처분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넷마블은 그 스피넥스 인수의 차입금이 또 1.6조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지분도 8월에 전량 처분했었었고, 이미 신사업들을 상당수 지금 진행하기로 된 상황에서 자금을 좀 땡길 거라고 보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일 날이면은 기관 청약 지분 2.8% 정도, 그리고 VC 지분도 있습니다. 5% 이상 락업 물량 풀리는데, 근데 여기는 수급적으로 좀 호재도 있죠, 같이. MSCI 그 정기 변경이 역시나 11월 12일에 발표되는데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에 이렇게 좀 SK IT 테크놀로지 뭐 MSCI 그 지수 편입했었던 그 사례를 보면은 보호 예수 해제됐을 때 뭐 살짝 소폭 하락했었다가 지수 변경 발표일에는 되려 7% 이상 상승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주 상장주들은 아무래도 이런 수급적 움직임에 좀 단기적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거나 아니면 좀 기회를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 말씀드린 김에 또 수요일이면은 DOU도 상장되죠. 그러니까 저도 저번 달부터 그 DOU에 대해서 간담해 본 거 좀 평가도 해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도 드렸는데 DOU에 지분 들어간 곳은 한번 살펴보세요. 어, 엔터 쪽도 있겠지만은 VC 업체 특히나 뭐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것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FI들 그러니까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들이 이제 IRR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도 오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지에 맞추려면은 회수 속도도 빨라져야겠죠. 이 또한 어떻게 보면 구조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IRR이 올라가고 회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VC 업체들 보는데 DOU 모멘텀으로 올해 2월에 그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CB 발행을 해줬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으로만 좀 접근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저번 주부터 제가 그 제약 바이오 쪽 이제 전략 구성도 뭐 돌지구 방송에서도 그렇고 해드렸는데 모닝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려야겠죠. 첫 번째로 그 항암제 병염요법이 지금 뭐 표준 치료법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은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또 세포 치료제 쪽도 좋아요. 뭐 T세포 치료제 쪽이랑 뭐 NK 세포 치료제 쪽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CDMO 쪽도 보실 때 됐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진출 이사 언급했고요.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데 여기도 지금 수요는 커진데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26년까지 지금 연평균 한 31% 성장률 나온다는 내용 요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프랑스 쪽이랑 M&A에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전망 좀 미리 밝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까지 좀 제약 바이오 쪽 부진했었던 이유가 코로나 이후의 조정이라던가 또 임상시험 실패 그리고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했었던 이유였는데 연말을 기점으로 이런 이유들이 해소가 됐죠. 밸류 부담이 완화됐고 또 신약 파이프라인의 그 옥석 가리기 이후에 기대되는 후보 물질들의 임상들은 좀 순조로운 상황이면서 연말에 SIT랑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내년 1월이면은 있죠. 그리고 2분기에 아마케 AACR 있고요. 그리고 에스코까지 R&D 모멘텀이 이제 좀 받쳐줄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녹십자 랩셀, 이젠 녹십자 랩셀 같은 거 이제 너무 좀 올랐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NK맥스, 그리고 네오 이뮨텍, 메드팩토 같은 것들도 좀 관심 가져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낙관적인 내용이 나온 가운데 이 중에서도 갈 수 있는 종목들 좀 구체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역 전문가께서는 특히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일단 노바텍을 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하나 이슈를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제, 리오프닝 쪽 관련해서 오늘 좀 한마디만 좀 말씀을 첨언드리자면은, 이제 뭐 화이자 치료제로 미국장이 올랐었고, 여기서 바이든이 이미 수백만 용량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좀 타올랐는데, 백신 개발됐을 때 제가 좀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좀 떠올려 보시면은, 백신 보급률에 따른, 우리 시장과 뭐 미국 간의 좀 비동조화 현상이 심해질 거다라는 내용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로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당장 실적보다 센티멘탈에 의해서 주가가 리오프닝 쪽은 움직일 텐데 그렇다라는 건 위드 코로나로 좀 확진자만 크게 다시 늘어도 물량은 나오게 된다. 라고 좀 보는 게 맞겠고요. 추세는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짧게 수익 확보하는 전략으로 보거나 혹은 오늘 어떤 업종군이라든가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 보고 움직여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첨언드리겠고요.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제가 노바텍 들고 왔습니다. 노바텍 같은 경우에 지금 응용 자석 시장에서 스마트폰 스마트 커버 차폐 기술을 도입했고요. 이걸로 지금 뭐 스태블릿 PC 심재 부분부터 뭐 본체 차폐 자석까지 지금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작년 2분기부터죠. 작년 2분기부터 갤럭시 탭 시리즈에 납품하면서 매출 캐파가 크게 좀 증가했었고요. 최근까지 주가가 이렇게 좀 조정받았었던 이유는요. 올해는 좀 이렇다 할 고객사 쪽에 신제품 자체도 없었고 또 동사의 그 자석 관련해서 기술력이 경쟁사 대비 일단 압도적이긴 했지만은 그 고객사의 초도 납품에는 실패하게 되면서 이런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경쟁사 쪽은 지금 자석
설계 기술 자체가 없다라고 하고요. 동사는 자체 설계 기술을 이번에 준비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IR 팀을 통해 확인한 내용인데 폴드 3 같은 경우는 그 EMR 방식, 그러니까 배터리가 펜에 내장되어 있지 않은 그 전자기 공량 방식이라고 해요. 이게 탑재되다 보니까 차폐 자석이 들어가는데 플립 3에는 지금 또 새로 설계한 방식의 자석이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또 폴더블 이원화 업체로 또 선정이 되어가지고 올해부터는 매출이 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응이 더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플립에도 좀 들어가게 되면은 충분히 더 기대감을 가져가 볼 만한 게 초도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가져왔지만은 여기랑 단가 경쟁이 사실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에 있어서 더 저렴하게 공급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IR 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 3분기 실적을 뭐 기대하고 들어가기에는 마땅한 종목은 아닙니다. 뭐 내년 그 후속 물량이 이제 후속 모델이 이제 물량 크게 들어갈 거라는 모멘텀이 이제 시장에 부각받았을 때 그때 기대감을 먹고 수익 챙기시기 좋은 전략이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이외에도 그 전기차 그러니까 EPS 내에 그 MPS 쪽 자석도 지금 사실 반도체 공급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슈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긴 호흡에서 좀 재료가 될 겁니다. 또 그 탈철기, 그러니까 2차 전지용 탈철기도 지금 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빨라야 이거 내년에 초도 매출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당장 큰 기대보다는 역시나 좀 긴 호흡에서 재료가 되는 부분으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동사 그 IR 담당자분도 바뀌셨는데 3분기 실적 발표되면은 IR도 좀 적극적으로 동사가 좀 진행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도 지금 충분히 바닥권이니만큼 내년 1분기 갤럭시 탭 그 S8이랑 그리고 내년 3분기 폴더블에 대한 기대감 좀 가지고 플레이하기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과 함께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그 4월 이후 40% 이렇게 40%가량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10%가량 이렇게 반등을 좀 해준 상황인데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뭐 8월부터 연달아서 자사주 취득도 있었고요. 대주주들의 또 증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여를 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특히나 자사주 매입보다 더 강한 또 바닥 신호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주가 반등도 금요일에 또 그 주가 반등으로 좀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모아가 보시기 좋은 타점이 되겠다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매수 구간 45,000원 이하권부터 잡아보시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 목표가 42,0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노바텍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권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